안녕하세요. 책 읽는 유튜버, 낭독하는 유튜버 미스터 앤디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마키다 젠지 저자의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독서를 취미로 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재미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살림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등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는 것에도 일종의 간절한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닐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세상의 공기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건강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는 진리는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다. 누구나 손에 잡기를 갈망하는 건강, 그 건강을 얻는 데 꼭 필요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 교과서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의 전공은 당뇨병인데 이 병은 무서운 합병증에 뒤따르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당질의 과다 섭취로 체내에 생성되는 AGE, 세종 당화합물이다. 나는 4년간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는 연구를 계속한 끝에 세계 최초로 AGE 측정법을 개발했고 1년의 성과를 종합해 발표한 논문들이 권위 있는 과학 및 어학 전문지에 기재되었다. 내 연구는 생화학이라는 학문에 입각하고 있다. 생화학이란 음식물이 체내에서 변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이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생화학은 마치 거북의 등껍질처럼 생긴 연속적인 화학식들의 나열이어서 전공선택식 꺼리는 의사들이 많지만 나는 반대였다. 생화학은 인체에 변화하지 않는 기본구조를 나타내는 학문이며 이 기본구조에서 벗어나는 건강법이나 식사법은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생화학을 진지하게 배우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당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식이 되었다. 저탄수화물, 당질 제로 같은 이름을 붙인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이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당질은 단 것을 의미한다. 달지 않은 식품에도 당질은 존재한다. 과자처럼 단맛이 확실한 먹을거리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피할 수 있지만 달지 않은 식품에도 당질이 들어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식품이나 메뉴에 당질이 많이 들어있을까?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무심코 섭취한 당질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것이다. 당질이 자꾸 먹고 싶어지는 이유는 당질은 중독성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매우 행복해진다. 그것은 뇌 안에 마약성 물질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뇌에서 방출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뇌에 강한 행복감, 즉 쾌감을 가져다 준다. 뇌는 쾌감에 매료되어 쾌감을 얻고자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러한 뇌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각성제 등 불법 약물이다. 불법 약물은 대량의 도파민을 방출시켜 강한 쾌감을 만들어내고 그 쾌감에 빠져 계속 복용하다 보면 어느덧 중독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불법 약물처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 법적 규제도 없고 어린아이도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중독 물질이 바로 당질이다. 당질을 섭취하면 뇌에서 불법 약물을 복용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도파민이 대량 방출되어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칼럼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인공 단백질에 주의하자. 대사 과정에서 단백질로 생성된 독소의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신장이다. 또한 신장은 체내에서 처치 곤란한 단백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단백질 처리를 담당하는 신장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장에 부하를 줄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은 분말이나 젤리 상태의 인공 단백질 보충제나 인공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데서 온다. 내 환자 중에도 건강을 위해 체육관 등에서 권유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마신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례가 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 건강에 해가 된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까. 미디어에 단백질 보충제의 효능을 열거한 기사나 광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건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단백질 보충제의 건강 효과가 깊숙이 뿌리내려 버린 것은 다음과 같은 반복적 오해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오해 1. 운동하려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체내에 포도당이 소비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므로 근육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보충제를 보충해서 근육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런 생각은 완전한 착각. 당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지방이다. 게다가 보통의 체형의 사람이라면 1개월 이상 당질이 제로여도 살 수 있을 만큼 지방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근육 내 단백질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분명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헬스를 비롯한 운동으로 한바탕 땀 흘렸다든지 평소보다 좀 더 힘들게 움직일 정도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근육을 재생시키는건요 신장을 손상시킬 뿐이다. 자, 이상입니다.